구군과 구주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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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한 분이 읽으시죠. 안 선생님 먼저 읽으세요. 네, 제가 읽겠습니다. 구궁여 구주. 오행대의 재토론 구궁구주여 공간 분할 사상적 관계 시 증되어 구궁여 구주 제출 일사간법. 수선 속일칭 구궁위 구궁자 상분어천 하별어지 각이구위 천즉 28수 북두 구성 지즉 사방 사유급 중앙 분배 구유 위지 궁자 개신소유 유처 고이 명궁야 거기까지만 구궁유. 들어봅시다. 안 선생님 중국어 많이 늘었죠, 번역. 해보세요. 아니요. 오행대의는 구궁구주와 공간 분할 사상의 관계를 토론할 때 일찍이 구궁과 구주에 대해 이러한 하나의 간법을 제출했다. 먼저 소길은 간법은 관점이라고 하면 되죠. 관점. 먼저 소길이 구궁을 칭하여 구궁이라는 것은 위로는 하늘을 나누고 아래로는 땅을 안 구별하는 선생님 것이야. 왜 이라고 했어? 소길이? 소길은 아니 근데 이라고 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글쎄요, 저도 모르게 나왔네요. 그래요. 예. 각각 이거 원문이죠. 원문은 제가 할게요. 예. 소길은 구궁을 다음과 같이 칭한다. 구궁을 칭하여 뭐 이렇게 한다 해도 되고요. 구궁이란 위에서는 하늘에서 나뉘고 아래에서는 땅 위에서 나뉘어지는데 각각 9자리로서 한다. 하늘에서는 28숙이고 28숙, 그다음에 북두 구성이며 북두 구성 나중에 구성은 별도로 설명할 겁니다. 북두 칠성이 7개잖아요. 근데 그 좌우에 하나씩 있어서 9개의 별입니다. 땅에서는 사방, 사유가 뭐라고 그랬죠? 귀퉁이. 예. 사방, 사유 및 중앙. 그러니까 이것도 9개죠. 여기 안 읽었나? 분배여 9개가 있게 되니 궁이라고 부르는데 모두 신이 논이는 곳이기 때문에 궁이라고 이름한 것이다. 네, 황 선생 읽으세요. 잠깐 먼저 안 선생님 먼저 더 한번 더 읽으십시오. 예. 구궁유 국의 방위 국의 방위 시여 오행 팔계상배 속적 속일 원인. 이끌 원인. 원자잖아. 예. 원인 황제 구궁경 이되어 국의 방위소 배지수 가히 논술 왈 감일 곤이 진삼 손사 중궁오 건육 태칠 간팔 이구 우왈 상배 구천 구성 28수 합의 오악 사속 구주야. 사독. 독. 예. 도랑독자죠. 예. 끝까지 읽으세요. 접착, 속일 설명, 오학여, 사독, 일주 항산, 이주 상강, 삼주 태산, 사주 회, 오주 순곡, 육주 하, 칠주 화산, 팔주 재, 구주 회, 곽산. 화산가요? 곽산. 소위 속일 소칭적, 오학시, 지, 이게 항산. 항산, 태산, 숭상, 화산, 곽산, 오좌산, 사독시지, 강회, 하제, 사조대하. 예. 이거는 아무래도 잘못 들어간 글자 같아요. 근데 뭐 원문에도 그렇게 돼 있긴 한데, 예. 어디부터지?
구궁은 9개 방위가 있는데 9개 방위는 오행 8개와 서로 짝하여 배속되는 것이다. 서기른 황제 구궁경이라는 책을 인용하여 가져와서 국외 방위에 배당되는 숫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논술하여 말하기를 감1 이거는 이제 문항 8개도 그 순서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번호가 부여되고 이따가 그림 볼 겁니다. 또 말하기를 위로 9천 구성 28숙에 짝하고 아래로는 5학 4독 9주에 짝하는 것이다 라 하였다. 이어서 소길은 5학과 4독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1은 항산을 주관하고 2는 삼강을 주관하며 이게 실제로 세강이라는 한 대 위에는 세강을 지칭할 때도 있는데 뭐 지역을 나타낼 수도 있고 고전에서 3은 뭐예요? 이 삼강이란 말은 주례 같은 데서는 많다른 여러 강들을 주관한다. 예. 그다음에 3은 태산을 주관하고 4는 해수를 주관하고 5는 숭산을 주관하고 중앙이 숭산이잖아요 원래 5학에서 6이라는 숫자는 황하를 주관하고 7은 화산을 주관하고 8은 제수를 주관하고 9는 곽산을 주관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소길이 칭한 바의 5학은 항산, 태산, 숭산, 화산, 곽산의 5개의 산이고 좌는 산을 나타낼 때 양사예요. 5개의 산이고 사독은 양자강, 해수, 황하, 제수 4개의 큰 하천이다. 뭐 물길이다. 이 번역하고 이 하나하나에 대해서 자료를 다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시간상 구궁과 구주에 대해서만 알아보고 나머지 뭐 28숙이라든가 뭐 구천 이런 것들은 나중에 좀 더 보완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황 선생님 읽으세요. 이 소길 인위적 구주 즉 시지 기주 형주 청주 서주 애주 옹주 량주 태나요? 태주 연주 연주 양주 기소의거적 시 구주지명호 유 개변 우공 구주 즉차 문구중 사호 원함착 소위적 구주지명 수 역대 유소 인혁 단시 론술 구주 응이 우공적 구주 위준 접착 소길 우대허 구주적 연혁 변천 주료 일사 적요 성적 설명 유기소 기소이적 구주 수연 대치 상 급 이 우공 소설적 이거 잉자예요. 잉. 네? 즉 잉자잖아. 즉 이 우공 소설적 구주 위 표준 연이 제묘술 구주 시 말시 통상시 이 길의 논단 구주적 시관타 되어 구주적 설법. 예. 그리고 소길이 생각하는 바의 구주는 즉 기주, 형주 이런 등등이다. 그가 의거한 것은 구주의 이름은 서로 개변이 있었고 우공구주가 이것이다. 우공구주가 이것이다. 문구 가운데 흡사 은근히 함유한 것 같다. 이른바 구주의 이름이라는 것이 비록 역대 고래로 인역한 바뀐 변역된 바가 있지만 구주를 논술할 때는 응당 우공의 구주를 표준으로 해야 함을 은근히 함유하고 있는 것 같다. 이어서 소길은 또
구주의 연역과 변천에 대하여 약간의 요약적인 저교적인 설명을 하였는데, 다만 그가 이른 바 구주는 비록 대체적으로 여전히 서경 우공편에서 말한 구주를 표준으로 하고 있지만, 그러나 구주의 시작과, 그러니까 구주의 어떤 전개 과정, 처음과 끝, 전개라고 하면 되겠죠. 구주의 전말을 논술을 할 때는 통상 이게 이제 이 논문 작자의 의미 있는 주장이죠. 기를 가지고 구주를 논단한다. 시험 삼아 그의 구주에 대한 설법을 시험 삼아 보기로 하자. 근데 이게 우리 어디죠? 대유출판사에서 나온 오행대의 원본하고 좀 비교를 해봐도 차이가 있고, 대유출판사 판본도 조금 약간의 인용문이 잘못되어 있는 게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먼저 몇 가지를 고쳐드릴게요. 대유출판사 이 두 번째 형주 맞아요. 이렇게 돼 있는데, 대유출판사에서 나온 오행대의에서 나온 이 성명을 제가 찾아봤더니 성명에 이렇게 안 나와요. 뭐라고 나오냐면 이 두 글자 대신에 글자 잘 보입니까? 비민유도. 김인유도. 후복. 아이, 글씨가 안 보여요. 안 보이면 할 수 없어요. 네. 좀 이쪽으로, 왼쪽으로 치우쳐서, 교수님 보실 때 이렇게 좀 저희가 볼 때 이쪽으로 치우쳐져 그 화면에 가려가지고 잘 안 보여요. 무도까지만 보여요. 그 다음에 진짜예요? 네. 이 화면 전체가 안 보인다고요? 아니, 화면은 다 보이는데 저희 얼굴 때문에 글씨 쓰신 게 안 보이네요. 얼굴 있는 거를 선생님 이거 커서 마우스로 옮기시면 돼요. 아, 알겠습니다. 교수님이 옮겨주시지 않고. 저는 여러분들 얼굴 다 다른 화면에 띄워놔서 얼굴이 네. 지금 안 보여요. 방자를 상으로 고치고요. 한 김에 다 고칩시다. 그 다음에 옹주에서도요. 이 소자가 이거는 대출판사에도 제대로 했더군요. 급자로 되어 있고요. 이걸 가지고 학교에서 보다 보니까 안수인 선생님 이거 어디다 갖다 놓으셨어요? 저요 마우스를 아니 갖다 놓는데 지금 아래로 내려놨는데 지금 어디로 옮겨 저희 놓으셨어요? 옮겨가면서 하고 있어요. 네? 옮겨가면서. 네, 감사합니다. 그런 애로사항이 있구나. 저는 그런 애로사항은 몰랐어요. 네, 아니 저 옮겼습니다, 교수님.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고치면 돼요. 네. 양주 주개인가요? 주가 두 번 들어가나요, 그러면? 응? 어디가? 양주, 양계, 제일 밑에. 양계. 양주 주개 그 사이에 주개가 들어가요? 아니요. 두 번 들어가요? 네, 한 번만. 아, 이게 두 번이었던 것 같기도 하고. 대유학당 거 한번 나중에 확인해 봐요. 네. 두 개든 하나든. 이건 뭐 읽지 않고 번역을 하기로 할게요. 네. 기준은 이제 소길이 태강직이라는 책을 인용해서 말하기를, 이게 원래 보통은 발할기자거든요. 근데 기는 그냐라, 가깝다는 뜻이다. 그 기운이 서로 가깝다는 것이다. 그래서 기주라고 붙였대요. 하여튼 이런 것들은 좀, 물론 이 책이 전해지지 않고 있으니까 모르지만 어쨌든 그렇답니다. 성명이라는 책은 지금 전해지고 있어요, 오늘날에.
사전유입니다. 형주를 논할 때는 성명이라는 책을 인용해서 말하기를 형은 경애하라. 경계한다는 뜻이다. 이게 형이나 경은 이제 고대 발음이 유사해서 이제 갖다 붙인 거죠. 그리고 형이 원래 초나라잖아요. 그러니까 남쪽 오랑캐, 남만의 그 오랑캐들이 이건 숫자가 아니에요. 자주삭자일 거예요. 자주 도적이나 반역이 되어 그 백성들은 도가 있게 된 뒤에는 복종을 하지만 무도할 때는 먼저 강해져서 항상 그들을 경계하고 대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형주라고 한 거는 경계해야 될 지역이기 때문에 형주라고 붙였다. 참, 이제 너무 억지 같지 않아요? 네. 그럴듯한 것 같은데. 네? 그럴듯해 보이는데요. 그럴듯해요? 그래도 소기를 옹호하는구나. 좋아요. 뭐 그런 자부심은 가져야죠. 그 다음에 청주를 논할 때는 역시 태강직이라는 책을 인용해서 말하기를 소양의 색은 푸른색이다. 그러니까 1년 중에 처음 일을 시작할 때는 1년 중에 처음 일을 시작할 때이기 때문에 즉 이것으로서 이름을 삼았다. 청주, 동쪽에 해당하는 거죠. 그 다음에 서주를 논할 때는 성명을 인용해서 서는 서야라. 이거는 뭐 오늘날 밤주사하죠. 펼서자의 뜻이다. 토기가 펴지고 느슨해진다는 것이다. 그 다음에 예주를 논할 때는 역시 태강직이라는 책을 인용해서 말하기를 받을 품자죠. 중화의 기운을 받아서 그 성리, 본성의 이치가 편안하고 여유롭다는 것이다. 그 다음에 옹주를 논할 때는 또 태강직을 인용해서 옹은 서북의 자리에 거하는데 양의 그 기운의 문이 미치지 않고 음기가 막혀 있기 때문에 따라서 이름을 한 것이다. 이 옹자를 막힐 옹자의 뜻으로 보라는 거죠. 음기가 막혀 있는 지역이다. 그 다음에 양주를 논할 때는 역시 태강지기를 인용해서 말하기를 양이라는 것은 강하다는 뜻이다. 서쪽에 금의 강한 기운을 취하여 이렇게 붙여야 돼요. 금의 기운이 강강한 것을 취하여 이름을 삼은 것이다. 또 연주를 논할 때는 태강지기를 인용해서 말하기를 이것도 빼세요. 이 발블리자거든요. 그러니까 신뢰를 실천하고 믿음을 실천하고 아주 정숙하고 올바른 기운을 올바름을 다시요. 뜨드자로 고쳐야 되니까. 신뢰를 실천하고 정숙하고 올바름을 받았다는 뜻을 말한 것이다. 변별한 것이다 해도 되고요. 그 다음에 양주를 논할 때는 역시 성명이라는 책을 인용해서 양주의 그 경계에는 물이 많고 물의 파도가 떨친다는 뜻이다. 그래서 떨칠 양자를 썼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뭐 그렇게 와닿지 않는 건데 우리 안 선생은 그래도 터대니까 계속 읽으세요. 네, 제가 하겠습니다. 안 선생이 읽으세요. 속일장, 구국역, 구주, 주일계배대, 타설, 금의, 구궁지위, 기주, 정북, 제감궁, 형주, 서남, 제곤궁, 청주, 정동, 제진궁, 서주, 동남, 제선궁, 상주, 중앙, 제중궁, 예주 중앙. 예주 중앙, 제중궁,
옹주 서북 제 건궁, 양주 정서 제 태궁, 연주 동북 제 간궁, 양주 정남 제 이궁, 우설 태일 이 예주 제 정북 감위, 연주. 연주 제 정북 감위, 청주 제 동북 간위, 서주 제 정동 진위, 양주 제 동남 손위, 형주 제 정남 이위, 양주 제 서남 곤위, 옹주 제 정서 태위, 기주 제 서북 건위, 차병종 오행 본시지기. 오셨습니까? 이 여차 배대적 원인, ing시 근거 고대 경전적 문자, 차병의 주례 직방지 시위, 수 궁위 미리 오행기일, 소주출적 해석, 인차 가지 속일시 의거 주례 직방지 시위, 장오행 팔방팔괴 구주 가히 배대 논술, 저야 사호 현시료 속일 대어 기지어 구주적 이해 중원 각주 유각주적 기 각주 부동적 기 형성료 각지 품특유적 정황. 예. 이어서 속일은 구궁과 구주를 하나씩 짝짓는다. 그는 말하기를 여러분들 그 문항팔기에 그림 갖고 있죠? 거기다가 네. 이거 구주 이름 갖다가 붙여 넣으세요. 그러면 이거 번역할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그 문항팔기에도 그림에다가 구주 네. 이름 갖다 붙이세요. 그러면 뭐 다 되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보면 그리고 이와 같이 짝지은 원인은 여전히 고대 경전의 문자에 근거한 것으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것은 아울러 주례 직방이 처음 그 자리했을 때에 의거한 것으로 이 직방이 뭐냐면요. 여러분들 당구 안 쳐봤죠? 네. 그럼 농담해도 못 알아듣겠구나. 아니요, 쳐봤습니다. 예? 당구 쳐봤습니다. 그 직방이라는 게 뭔지 아세요? 그럼 당구에서? 쓰리 쿠션이 아니라 일직선으로 쭉 가는 건가요? 애기 당구 할 때 그 한 번 쿠션을 칠 때마다 뭐 500원 1,000원씩 서로 주고받는 직방 치자 할 때 그렇게 내기 당구를 보통 직방이라고 그래요. 근데 농담으로 했는데 그거 뭐 그냥 이 직방 그 주례의 직방씨는요 뭐냐면 지도를 담당하고요. 각 지역의 경계, 그 지역에서 나는 특산물, 그다음에 그 산출량에 따라서 조세를 부과하는 그런 것을 담당했던 관료예요. 예, 관직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 구조와 관계가 있다라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예. 네. 비록 궁의 자리가 약간 변천이 되었지만 오행의 기운은 마찬가지다. 라는 데서 만들어낸 해석에 의거한 것이다. 이로부터 알 수 있다. 이로 인해서 알 수 있다. 속일은 주례 직방시가 처음 설치됐을 때에 그 근거한 것으로 오행 팔방 팔계 구주를 더하여 짝지어 논술한 것임을 알 수 있는 것이다. 이 또한 아마도 보여주는 듯하다. 속일의 그 기와 구주에 대한 이해는 중원 각주 각주 뭐요? 따지자겠죠. 네. 중원 각지의 각지의 각주를 가지고 있는 각주의 기운을 뭐야? 중원 각주의 기운을 갖고 있으며 각주의 서로 다른 기는 각 지구의 특유한 정황을
형성하였음을 분명하게 드러내는 듯하다. 내가 봐도 이 내용은 상당히 그 오행대의를 단순히 음양오행 관계로 보는 게 아니라 길하는 데 포인트를 두고 오행대의를 정리하려는 그런 노력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구궁과 오늘 구주에 대해서 좀 시간 되는 데까지 한번 보기로 하겠습니다. 이거는 뭐 안 읽어도 되겠죠? 황 선생님 두 줄 읽고서 한번 번역해봐. 얼마나 떠내려갔나 보게. 구궁시 고대 중국 천문학가 천궁 병자 정이죠, 정. 우물정. 정자 핵군 건군 감군 간군 진궁 중궁 손궁 리궁 곤궁 태궁 국의 등분 제 만간종지상 관천적 치료죠. 치료여 성숙 이동 가히 방향극 계절 등 자신. 구궁은 고대 중국 천문학가의 천문학가가 구궁과 아울러 우물정자라니까 왜 아울러가 나와요? 구궁이 구궁이 어디 있어요? 천궁을 죄송합니다. 구궁은 고대 중국 천문학가가 구궁을 건궁 천궁이라니까 이 양반아. 네? 왜 자꾸 구궁이라고 그래? 천궁 죄송합니다. 천궁을 건궁, 감궁, 간궁, 진궁, 중궁, 선궁, 리궁, 공궁, 태궁 9개 등분으로 나누었으며 우물정자는 어디 갔어? 병자 우물정이라니까 왜 병이라고 그래 자꾸. 정자가 정자가 뭡니까? 정자요. 우물 정자형으로 나눴단 말인가요? 9개로? 당연하지. 정자로 그러니까 나누었다 이렇게 이것도 무식이라고 봐야 되나요? 네. 구궁은 고대 네. 중국 천문학가들이 천궁을 우물정자로 나누어 그러니까 이렇게 9개 등분으로 나눈 것으로 야간에 만간이라니까 못 알아듣죠. 야간에 지상으로부터 하늘을 살폈을 때 7개의 별과 별자리 이동을 하늘의 7개 별과 별자리 이동을 관찰한 것으로 관찰하여 방향과 계절 등의 정보를 알 수 있는 것이다. 알 수 있게 한 것이다. 구궁은 중국 전통문화 범주에 속한다. 뭐 이거 이 밑에 그림 보면 다 알잖아요. 문항8개 그대로예요. 예. 뭐 구궁은 이렇게 뭐 정공, 중려공이 이제 그 이름을 또 다르게 붙이는 방법도 있는데 그 운율에 따라서 붙이는 방법도 있고 또 뭐 김은둥 그다음에 구궁은 김은둥갑 가운데서는 땅, 대지 이를 대표하여 김은둥갑의 기초가 되는데 이것은 움직이지 않는 것이고 또 김은둥갑에서는 천지인, 신, 사반으로 나누고 그 사반 가운데 오직 지반만이 움직이지 않는데 이것이 좌산이다. 안 선생님 김은둥갑도 배운 적 있나요? 아니요. 김은둥갑은 예전에 그 누구야? 이태승 선생하고 아마 유기만 사람들이 김은둥갑에 관심이 많던데. 안영희 선생님 배우지 않으셨나요? 그럴지 모르겠네요. 네. 안영희 선생님 지금
근데 한대 서학의 술수기호라는 책에서 말하기를 구궁산 오행삼수는 그 마치 순환하는 것과 같다라고 하였고, 북주의 그 견행, 이게 난이죠. 아마 난세난자 같은데. 견난이 주석해서 말하기를 구궁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뭐 우리 여기 문항팔배도 외울 때 다 그 마방 지낼 때 다 외우죠. 이화사는 어깨고, 이렇게 사람이 서 있을 때를 상징해서 외우는 방법이에요. 6과 8은 다리다. 이건 어깨, 다리. 머리, 어깨, 무릎, 발. 유치원에서 배운 노래인데. 그 다음에 좌삼우칠. 좌삼우칠. 그 다음에 대구이일. 사람이면 머리에는 구를 이고 있고 이를 밟고 있다. 네, 이거 뭐 요새 외울 필요 있어요? 한 방에 다 그림 뜨는데. 오는 중앙에 처한다. 이제 하여튼 북주에 이 말을 처음 주석해서 만든 사람이 이건 그 참고로 하세요. 구궁의 그 법은 그 쓰임이 아주 여러 가지다. 한대 때에는 구궁점이 있었고 구궁술이 있었고 구궁산이 있었고, 구궁산은 주로 풍수 쪽에서 많이 썼죠. 구궁팔풍, 팔풍은 우리 한번 다뤘었고요. 태일 아래 구궁이 행해진다. 태일은 여기를 가리키죠. 그 다음에 태일단 등등이 있었고, 이것은 점, 그 다음에 술수, 계산, 의학, 그 다음에 의서, 건축 등 방면에 응용된 것이다. 이거 우리 뭐예요? 12지도 다 했었죠. 천관도 다 했었고, 참고로 하라고 갖다 붙여준 겁니다. 그 다음에 역건착도 의서죠. 건착도에서 말하기를, 이건 그대로 오행대에도 인용되고 있더군요. 역은 일양하여 합해서 15가 된다. 그거를 일러 도라고 한다. 양이 7에서 9로 변하고 음은 8에서 6으로 변하는데 또한 합해서 15가 되니 단전에서 이거 이 번역을 참고로 안 했네. 이 단이 안 선생님 혹시 아나? 이 단변이 무슨 뜻이야? 잘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한번 번역판 찾아보세요. 예. 예. 양이 동하여 나아가고 7에서 9로 변하니 그 기운이 생식하는 걸 본뜬 것이고, 음은 동하여 물러나니, 그러니까 양은 동하여 나아가고 음은 동하여 물러나는 에서 8에서 6으로 변하니 그것은 기의 소멸함을 본뜬 것이다. 여기서는 생식의 뜻이고요. 이건 소멸의 뜻이에요. 이것은 그치 식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태일은 그 숫자를 취하여 구궁을 행하고 사정사유와 합하여 사정사유가 모두 15로 합해진다. 정현이 주석해서 말하기를 태인이란 북극성의 신의 이름이다. 그 거처하는 걸 일러 태일이라고 한다. 이게 사실은 얼마든지 이어갈 수가 있을 텐데 저는 직역만 할게요. 항상 8괴 일진 사이에서 행해진다. 말하기를 천일이라고도 하고 태일이라고. 이게 무슨 소리야? 예? 그 논의는 바에 나가고 들어오며 자궁의 내외에서 쉰다. 잘한다 해야 될 것 같기도 하고요. 그 성은 그에 따라 이름 붙여진 것이다.
그래서 뭐 이 비슷한 내용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또한 이거부터 건너뛰고요. 뭐 지는 장남이다. 문항 8개 보면 알겠죠. 황 선생 이게 왜 장남이에요? 이것만 알면 그냥 넘어가도 되는데. 응? 밑에서 뭔가 예. 처음에 진궁이니까 뭔가 움직여서 태어났으니까 그러니까 장남이. 주역에서는 이 효에 있어서 사실은 이 8괴에서는 효라는 말을 쓰질 않아요. 효라는 말은 원래 이 뭐예요? 64괴에서 주로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왜 이제 초효, 그다음에 2효, 3효 이게 무슨 소리야 아까부터? 근데 굳이 이제 우리가 8개에서도 1, 2, 3 하기 어려우니까 그냥 가설로 붙여봅시다. 예. 그러니까 이 주역에서는 어떤 64개든 8개든 원칙이 있어요. 작은 게 특징이 돼요. 점을 칠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작은 게 뭐예요? 양효죠. 예. 그럼 이거는 남자야. 근데 남자가 밑에서부터 1, 2, 3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장남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이제 뭐예요? 입괴죠? 그럼 입괴는 뭐가 되냐? 작은 게 특징이니까 뭐가 돼요? 이거 여자야. 근데 첫 번째, 두 번째, 이건 둘째 딸이야. 그게 중요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제 이해되시죠? 네. 황 선생님 이해됐어요? 예. 그러면 이거는 뭐 누구야? 가족에서. 가족에서요? 참. 차남. 맞아요. 오, 중남. 중남. 네, 차남은 중남이나 아닌가? 그런가? 다른 음, 차남. 네. 그리고 이제 뭐 이건 아버지고 이건 어머니고 가족 관계는 그렇게 삼남 삼녀가 이렇게 구분돼요. 그걸 갖다 여기다 집어넣으면 돼요. 여기 나오는 얘기. 그 다음에 사실은 이 구주 얘기를 좀 많이 해야 되는데 안 선생이 구주 앞부분 읽고 번역을 해보죠. 구주지칭 레완어 대우 치수적 전설 시 대우 파 중화 대지 획군 성 기주 청주 예주 양주 서주 양주 옹주 연주 형주 등 구주 유어 구주 명칭 불일치 어시 산생 대우 궁경 유 모류 획정 구주적 의문 구주의 명칭은 대우가 우임금이 치수를 한 전설에서 기원하는데 우임금이 중원 대지를 나누어 기주, 청주, 예주, 양주, 서주, 양주, 옹주, 연주, 형주 등의 9개 구주로 나누어 성립하였다. 나눈 것이다. 나눈 것이다. 이게 이제 성자 때문에 지금 저기 누구죠? 안 선생이 좀 헷갈리는 것 같은데 이거는 이 중국에서 성은 이룰 성자보다는 멋멋이 되다. 심지어 만들다, 이다 이런 뜻이 더 강해요. 그러니까 네. 중국 대지를 나누어 만든 것이다. 이런 뉘앙스예요. 네. 계속 해야죠. 예, 고주의 명칭이 불일치하여 한 것은 유어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유어는 이건 뭐 한 가지 뜻밖에 없죠. 뭐뭐 때문에, 뭐뭐로 말미암아. 몸으로부터. 구주의 명칭이 불일치하기 때문에 우임금의 이에, 이에 음, 우임금이 대우는
구경은 부사야. 이거 까먹었구나. 결국. 네. 결국 구주를 획정하는 의문을 낳았다? 의문이 생겨났다? 노메이오 처음 들어? 아니요. 했냐 안 했냐? 있냐 있는 거, 없냐? 있는가 없는가. 그러니까 이것 황 선생님 조심하세요. 선생님은 이것만 있으면 있다 없다로만 하지. 그럴 때는 명사가 나와야 되는 거고 애들 뒤에 동사가 나오면 동사를 했냐 안 했냐 이렇게 번역해야 돼요. 여기 보세요. 얘들 다음에 획정이라는 동사가 나왔잖아. 그러니까 네. 이렇게 해야죠. 우임금이 구주를 획정했냐 안 했냐 하는 의문이 발생한다. 오케이? 예. 예. 우리들의 조국, 이게 뭐 중국이죠. 중국의 대지가 아주 아주 크고 넓어서, 이 자고로 화하, 신주, 적현, 구주 등의 명칭이 있다. 구주의 명칭은 우임금이 치수하는 전설에서 비롯하였는데, 우임금이 중국 대지를, 또 똑같이 나오네. 이런 걸로 나눴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일부 고문원에 기록된 구주의 명칭은 결코 일치하지 않는다. 상술한 구주의 전거는 상서우공에서 나온 것인데, 그런데 주례 직방편에서 기록한 구주에는 유주, 병주가 있고 서주, 양주는 없으며 이하 석지편에서는 유주, 영주는 있지만 청주, 양주는 없고 여시춘추, 유실한 편에서는 유주는 있지만 또 양주는 없어. 청주, 양주가 나와서 벌써 우리 안 선생 침맛이 돌죠? 요즘에 금주 중이라서요. 그래서 금주는 금주할 거예요? 난 선생님이 두 분인데, 안 선생님 또 한 분 더 왔어요? 네. 내가 지금 화면을 안 선생님 어떤 안 선생님이야? 안녕심 선생님 와 네. 계십니다. 안 선생님 답변해 보세요. 모르죠. 어, 듣기만 했는데.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인사를 해야 이름이 떠요. 네. 저는 얼굴은 안 뜨게 해놨어요. 말씀하시면 감사합니다. 이름이 떠요. 누가 네. 얘기한다고. 기침을 해도 뜨고. 기침 아까 했어요. 그래요? 예. 아니 선생님도 양주, 청주 이런 얘기 들으면 침이 돋지 않으세요? 저는 술 못 먹어요, 원래. 두드러기가 나서. 평생 못 먹었어요. 아니 안 선생님 술까지 먹었으면 난리 났죠. 카톡은 좀 진동으로 해놓던가 그렇지. 그럴게요. 죄송해요. 손님이라서. 그렇구나. 또 생업이 걸려 있으니까. 생업이라 죄송합니다. 그래도 꺼놓을게요. 손님들이 다 일을. 고문원에 서로 다른 기록이 존재하고 세간에는 3대 구주의 개념이 출현했는데 3대는 뭐예요? 화은주겠죠. 즉 상서우흥편에 기록된 하나라 시대의 구주, 우임금이 하나라의 시주잖아요. 그 다음에 주례에 기록된 것은 주대의 구주, 이하에 기록된 것은 은대의 구주이다. 유어, 구주의 명칭이 불일치하기 때문에 이에 우임금이 결국 구주를 획정했는가 안 했는가의 의문이 발생한다. 우임금이 구주를 획정했다고 긍정하는 것은 획정했다고 하는 주요 기록은 상서, 좌전, 시경, 산해경, 해남자, 사기 및 이 세상에 전해지는 제후종이라는 책,
아니 제후종이라고 하는 저기 뭐예요? 청동기예요. 그 다음에 진공관이라고 하는 등의 청동기 명문이다. 땅속에서 발굴됐죠. 근데 청동기는 거기에 글자가 새겨져 있으니까 안 지워지잖아요. 지금 현존하고 있어요. 근데 상서 우공편에서는 말하기를 우임금이 이 글자도 잘못됐어요. 이게 뭐더라? 내가 얼마나 멍청하냐면 학교에다가 자료를 다 PDF 그다음에 워드 다 해놓고서는 메일로 안 보낸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여러분들 그 카페에 올린 거는 오늘 아침 병원 갔다 와가지고 급조해가지고 막 올린 거예요. 근데 지금 자료가 없네. 그래서 지금 기억에 의존해야 되는데 이게 저걸 드릴 전자로 돼 있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고산된 천을 정리하였다라고 하고 아울러 상세하게 구주의 지리 위치와 지형의 모양새, 그다음에 그 지역의 물산, 그다음에 뭐 세금 등등을 서술하였다. 그다음에 여영도 상서 여영편이에요. 우임금이 수토를 정리하고 유명한 산천을 뭐 주관했다. 라는 말이 보이고 좌전 양공 4년조에는 아주 아득아득하게 아득아득다 뭐 우임금의 행적이요 뭐 이런 지형 쓰고요. 해구이 구조로 나누고 9개의 그 길을 열었다. 10개자죠. 뭐 시경에는 또 뭐 홍수가 뭐 넘실넘실한데 우임금이 아래로 이 뭐야 토지를 사방으로 펼쳤다. 이게 요런 데 근거해서 우임금이 구주를 정리했다라는 전거가 나온다는 거예요. 예. 또 산해경 해내경에 보면 제왕이 여기서 제왕은 당연히 순임금이겠죠. 순임금이 우임금에게 명하여 졸포가 동사예요. 땅을 펼쳐 정리하여 구주를 정했다. 그다음에 청동기 제후종이라는 청동기에 그 새겨진 글에는 성탕 탕임금이 천명을 받아서 구주의 위엄을 갖게 되고 이거는 이제 글자가 깨졌다는 뜻이겠죠. 못 알아보는 청동기의 글 뭐뭐뭐 이렇게 돼 있다. 그다음에 진공관이라는 청동기 명문에는 진나라 조상이 천명을 받아서 이제 그 정을 주조했다는 거겠죠. 예, 정의 그 택이 뭔지 모르겠어요. 예, 우임금에게 바쳤는데 열하고 또 둘 12공이 제왕의 뭐 고리에 있었다. 이걸 좀 제대로 번역해 주려면 좀 내가 이걸 찾아봤어야 되는데 이걸 찾아보지 못했습니다. 예, 나중에라도 학교에 있는 자료를 제가 보고 설명을 드릴게요. 근데 나열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임금이 구주를 획정했다고 하는 이 출전들은 여기 이런 말들이 나온다. 알 수 있는 것은 우임금이 구주를 획정했다라는 증거가 아주 착착 분명함을 알 수 있다. 착착은 분명하다 이런 뜻이에요. 저 황수 선생님 읽기만 하세요. 물 한 잔을 마셔야 되겠네. 네. 체조 대우 우회 구주 관의 태도적 시 큰일 났구나. 완전히 이제 퇴적해버렸네. 구주가 아니라 저 뭐 선상지에 바위와 산까지 형성이 돼서 잡초가 아니라 소나무가 무성하게 자랐나 봐. 최초 어떻게 대우 구주 다시 기회 줄게요. 이게 어떻게 읽어요? 최초 네. 대우 최조 최조 대우 핵구주
헤이 그 어디가 태 대자예요. 지지. 지. 헤이 태도 태 아닙니까? 태도적 시 지 구론 아니야, 지. 가질 지자잖아요. 구주대 헤이 태도적 시 구론 천문. 뭐요? 가질 지자래니까. 네, 지 그 다음에, 헤이 태도적 시 구론 천문. 회의. 예, 해의. 대도서. 그런 예, 읽으세요. 네. 구주 안착 천곡 한해 하오, 하고 해남자 하오. 네 이게 하오 과든가, 웅덩이 과자인가, 저도 자신이 없네. 예, 읽으세요. 네 해남자 이게 문제입니까? 수형훈, 녹형훈 네 수형훈, 추형훈 사호 해답료 천문적 문제 우파 일개 규태장적인 측량료 동서간적 거리 우파 견핵 측량료 남북 수해, 거리 수해요, 수해. 수해 세울 숫자요. 수해 측량료 남북 간접 거리 환 측량료 홍수적 심도 종계 이게 유자든가 유산 취대 곤륜산. 네 이렇게 공부를 안 하시지, 요새? 곤륜산. 자연치유, 선생님, 네. 자연치유는 공부를 안 시킵니까? 요즘에 좀 코로나 때문에 지금 조금 올라 있어요. 머리 끝까지 지금 올라 있어가지고 건드리면 교수님 폭발합니다. 폭발해도 뭐 거리가 있기 때문에 뭐. 예, 거리가 시공간이 네, 종곤륜산 칠회 식량 치평 홍수 획정구주 사기 하본기 야 해답설 대우 행산표목 종고 산대천 유승 우구규 제사기 이계 구주 통구도 구택 도구산 구론적 회의 난도 불성 림마 예. 가장 일찍이 우임금이 구주를 그었다, 나누었다고 하는 것에 대하여 회의적인 태도를 가진 이는 구론이며 구론의 천문편이다. 구주는 어떻게 정해졌는가? 또 하천이나 이 곡식들은 아니 이거 잘못된 거예요. 이 번자로 바꾸니까 이런 실수가 자꾸 나오지. 계곡곡자예요. 하천이나 계곡은 어떻게 트여졌는가, 갈라졌는가 라고 구론의 천문편에서 물었어요. 근데 해남자 추행원에서는 흡사 천문편의 문제에 답한 것처럼 보이는데 말하기를 우임금이 한 명의 태장이라고 불리는 사람을 파견하여 이 중국어 처음 배울 때 자기소개할 때 야오. 나는 뭐 무학이라고 합니다. 오자오입니다. 네, 어쩌? 네. 누가 이렇게 발음이 좋아? 안수 어쩌? 태장이라고 불리는 그러니까 부를 규자를 자우라고 발음해요. 동서간의 거리를 측량하였고 또 이게 더벅머리 숫자가 그렇죠. 수해라는 사람을 파견하여 수해를 파견하여 남북 간의 거리를 측량하였고 또 홍수의 그 깊이 심도를 측량하고 곤륜산으로부터 식양을 가져와서 취해와서 식양은요 이게 지금 전세상의 땅이죠. 그러니까 자꾸 자라는 땅이래요. 흙이래요. 그런 흙이 있을까요?
흙이 점점 불어나. 그러는 흙이 있나? 여기 고유명사예요. 식양이라는 흙을 곤륜사에서 가져와서 홍수를 다스렸으며 구주를 만들었다고 한다. 어떻게 말이 돼요? 그 다음에 사기 하본기에서는 또한 해답해서 말하기를 구런이 의문을 제기한 거에 대해서 우임금이 산에 가서 나무로 기준을 삼고 고산대천을 정했다고 하고, 왼쪽으로는 뭐 준승, 수증기나 먹줄, 오른쪽에는 컴파스나 그 직각자. 그래서 1년 40 동안 구주를 열고 구도를 통하게 하고 구택을 파괴하고 구산을 쟀다고 한다. 구런의 그 의문점이 설마하니 성립할 수 없는 것인가? 이런 대답 가지고 구런의 그 문제가, 의문점이 해결됐냐, 이런 얘기, 의문이죠. 현대 요 대용이 중요해요. 여러분들은 그 우리 하돈학서에 대해서도, 저는 뭐 이번에 카페에 올린 술수학에 대한 다산의 비판도 제가 그쪽에 동조한다는 뜻은 아니에요. 특히 이제 우리 학교는 술수학이나 하돈학서나 지금 구궁이나 구주에 대해서 나름대로 그 새로운 해석을 가져야 되겠죠. 그러니까 제가 올리는 자료를 통해서 그런 거를 극복하려는, 그래도 남들한테 제도권에서 나도 역시 이런 비판적인 자료도 봤다라는 걸 여러분한테 좀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한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선생님, 내 얘기가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예. 네. 근데 다산 거기 교수님 올려놓은 글 보니까요. 네. 다산 정약용 선생이 일본 자료를 그 당시에 유배지에 있었는데 그걸 갖다 볼 수, 그럼요. 어떤 식으로 그 일본 사신들 오가잖아요. 그러니까 일본 정부 우리가 갖다 주는 것도 있지만, 일본 그 사신들 그 갔다 오게 되면 중국도 마찬가지고 수많은 거기서 제공하는 자료도 있지만 우리가 원하는 자료도 많이 갖고 오죠. 네. 그러니까 저는 그걸 예. 예. 왜? 그 술수학을 하는 사람의 입장인데도 불구하고 네. 그 글을 보면서 참 내가 술수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생각이 드는데, 술수를 안 하는 사람이 보면 얼마나 이 글에 많이 공감을 할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다산 또한 풍수는 또 좋아해요. 다산은 이 소스를 다 부정하는 분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 보면 성리학도 비판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성리학자들 산림의 은거에서 뭐 이기론만 입에 올리고 서로 네가 옳다 내가 옳다 하는 걸 비판하고, 그래서 경색치용학파라고 그러잖아요. 다산 선생을 실학파의 측면에서 보면. 그러니까 술수도 완전 부정하지는 않아요. 다산 선생도. 다산 선생은 뭐 정조대왕이 언제 질문할지 모르니까 이것저것 공부를 안 할 수가 없거든요. 현대 연구, 근현대의 의고파의 학자였던 고일강, 많이 들어봤죠? 30년대. 동섭, 너무나 유명한 학자예요. 구주융여, 융우라는 글, 그 다음에 고은우의 전설. 고는 우임금의 아버지죠. 우임금이 처음에는 이제 고은을 파견해가지고 치수사업에 실패하죠. 근데 나중에 이제 우임금이 성공을 거두죠. 그때 이런 논문에서 우임금의 천신성, 어떤 신격과 그 신의 직분이라는 데로부터, 그것을 논증하는 데로부터 한 걸음 더 나아가 구런의 회의, 구런의 그 의심을 긍정한다. 구런의 의문이 맞다라는 거예요. 우임금이 구주를 정했다라는 의문은 잘못됐다.
현대의 그 고일강이나 동섭이라는 사람의 그 고증학적인 논문에서 보면 오히려 구론의 해이가 맞다. 그들은 생각하기를 우임금은, 지금부터 잘 들으세요. 우임금은 단지 신화 속의 인물로 산천을 주관하던, 아니 산천과 전토, 이 땅을 주관하던 신이었기 때문에 치수가 불가능했고, 그런 신이 왜 치수를 하냐 이거예요. 더더욱이 구주를 나누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며, 어떻게든 막론하고 두루 사방 명산을 그 다스리던, 두루 그 사방 명산을 주관하던 일이었고, 우임금 시대에는 결코 인력으로 그러니까 인력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우임금 때에 이제 이런 거죠. 우리가 보면 지금 이 두 학자는 뭐라고 하냐면, 아니 신이 주관하는데 가만 놔두는 거지 그 무슨 치수사업하고 9개의 그 구분을 하겠냐 이거예요. 또 하나는 그게 만일 우임금이 사람의 입장에서 그 치수사업을 하거나 9개의 구획으로 나눈다, 이건 불가능하다는 거죠. 우리 대규모 공사할 때 그걸 뭐라고 그러죠? 불도저니 뭐 그걸 뭐라고 그래요? 땅 미는 거요? 예, 아니 막 토목, 땅 파내고 뭐 토목공사. 그거를, 토목공사. 예, 그 당시에 과연 중국 땅덩어리가 얼마나 넓은데 그게 강을 메우고 제방을 쌓고 가능하겠냐 이거예요. 나아가 고증하기를 상서 우궁편에서 언급된 지명, 산천의 이름들은 모두, 이게 중요해요, 전국시대에서 비로소 나타난 것이다. 따라서 우궁편이 전국시대에 지어진 것이고, 따라서 우임금이 구주를 나누었다는 일은 순전히 후세의 견강부에 속하고 순전히 신화에 속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본다면 우임금은 근본적으로 구주를 획정한 적이 없게 된다. 뭐 그렇다고 해서 뭐 구주의 의미가 달라지는 건 물론 아니겠죠. 예. 하여튼 사실 이게 제도권에서는 정설이에요. 구주는 우임금과는 관련이 없고 갖다 붙인 것이다. 오히려 이제 시대별로 출전별로 구주의 이름이 이렇게 달라지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나중에 후세에 첨가된 것이다. 예. 그래서 이제 결론적인 얘기를 좀 한번 볼까요? 구주라는 명칭은 가장 먼저 우궁편에 보이는데, 전설에 따르면 고대의 우임금이 치수할 때 천하를 구주로 나누었다는 것이다. 또 일설에 의하면 황제 때 처음 구주로 나누었다는 설도 있다. 이에 구주가 고대의 여기서는 중국이죠. 중국 땅을 나누었다는 대명사가 된다. 구주가 고대 중국 땅의 대명사가 되었다. 구주라는 게. 구주의 구역의 범위의 핵분 동안 아주 서로 다른데, 옛사람들은 생각하기를 하늘은 둥글고 땅은 네모나다고 생각했고, 방언은 곧 범위라는 의미가 되고, 따라서 구주 방언, 즉 중국이라고 하는, 이게 양사예요. 지방이 된다. 즉 구주 방언은 땅이 크고 아주 사물이 넓고 기세가 아주 넘실대는 아주 넓은 일종의 광경인 것이다. 요 얘기는 해줘야 되겠네요. 그 가운데 기주의 범위가 지극히 컸는데, 마용에 따르면, 마용은 이제 후한 말의 학자죠.
우임금이 수토를 그 다스릴 때, 정리할 때 구주를 두었다. 그런데 순임금은 기주의 북쪽이 광대하여 나누어 병주를 두었으며 연과 제, 북쪽 지방이죠. 연과 제나라 땅이 너무 멀기 때문에 연나라를 나누어 유주를 두었고 제나라를 땅을 나누어 영주를 두어서 이에 12주가 되었다. 이 마용은 그래서 12주서를 마용은 주장하죠. 즉 병주, 유주, 영주는 기주에서 갈라져 나온 것으로 원래의 구주에 더할 가짜죠. 더하면 따라서 구주가 때로는 12주로 칭해진다. 뭐 오행대에는 12주란 말은 안 나오지만 이거 자료를 갖고 왔으면 오늘 구신하고 북곡성도 좀 다룰 텐데 예. 오늘 자료 해석은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면 하시죠. 이거 미모가 아주 오늘 안 선생님 상당히 신경을 쓰셨네. 예?